그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그거일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안이 또 되면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시간이 또 길어지니 그게 사실은 또 안 보죠. 아 정확하시네. 이것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시간이 또 끌어가지고 이재명의 또 선고랑 겹치는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잘 네.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을 컨닝했나? 아 그게는 내가 쓴 칼럼을 읽었죠, 읽었구나. 읽었죠. 네. 네네네. 여러분 제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관점의 관점이라고 미리 관점의 컨닝하신 것 관점. 같은데 네네. 여기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이 모든 것을 저는 민주당은 다 무릅쓰고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뭐 국민들 그런 비난을 언제 뭐 아랑곳했습니까? 그렇죠. 눈치 안 보죠. 자기들 그냥 사리사욕에 맞고 개딸들한테만 잘 맞으면 막 그렇죠. 밀어붙이는 사람 아닙니까? 아, 국정이 마비되든 말든 빨리 조기 대선만 다가오면 뭐 한덕수 탄핵도 가능. 그렇죠. 이건데 예. 한덕수 탄핵이 가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조기 대선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탄핵을 시켜버리면 결정적인 이유는 이건데 뭐냐면 한덕수가 탄핵이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헌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네네. 9명 헌재 재판관 중에 3명이 공석인 6명 상황에서 국회 몫으로 이제 임명을 해야 될 3명 후보를 그동안 추천하지 않는 꼼수를 그렇죠. 부려왔습니다. 꼼수를 했죠. 헌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9인 체제를 6인 체제로 완전히 쫄아들게 해가지고 네네. 사실상 마비를 시켜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헌재를 가동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빛의 속도로 지금 그것도 굉장히 성향이 너무나 좌파적이고 좀 어떤 헌재 재판관 자격이 의심스러운 마은혁, 정계선 이 두 분을 지금 이제 후보로 추천을 하고 네네. 이것을 다음 주에 지금 바로 인사청문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일사천리로 지금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국회에서 아무리 인사청문회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최종적으로 헌재재판관이라고 해서 올려도 그 임명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가? 한덕수한테 있죠.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했으니까 권한대행 한덕수한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가 만약에 탄핵이 되면 한덕수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직무정지가 돼서 못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누굽니까 최상목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자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아니 민주당이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권한대행 그때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는데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권한은 정말 소극적으로 최소한만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탄핵 당할 때까지는 네네.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랬었죠. 민주당 주장 그대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국회 추천목 당연히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냥 바로 그냥 도장 찍어줘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막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때는 법원 추천한 사람이고 뭐 지금은 국회가 추천한 거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는데 그럼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도 국회 추천한 경우는 뭐 임명을 바로 해야 되지만 다른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권한대행 할 자격이 없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으라는 거였죠. 대통령보다 너무나 권한도 작고 찌그러졌으니까 네 권한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그렇죠. 그런 사람도 이제 와서 당연히 임명해야 돼. 안 하면 탄핵이야. 오히려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네.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을 당하면 네. 그 밑에 이제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가지만 그렇죠. 자 국무총리에 비해서 경제부총리는 또 직위가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국무총리는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라 야당도 동의를 해서 인준을 해야만 국무총리의 자리를 받아요. 네네. 옛날에는 야당이 인준을 안 해줘도 설이라는 그 이제 꼬리표를 달고 국무총리로 일단 근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87년 헌법 이후에는 야당도 반드시 동의를 해서 국회가 인준을 해줘야만 국무총리 자격이 생긴다. 네. 쉽게 말하면 선출직적인 그런 어떤 정당성이 최선으로 있는 직위가 대통령 말고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예요. 네. 근데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면 경제부총리인데 경제부총리는 그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인준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 그냥 임명하면 임명직이야. 네네. 이 사람이 무슨 정당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대행도 지금 현재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민주당조차도 8년 전에 주장했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격도 낮고 그다음에 그 최소한의 야당의 어떤 동의도 받지 않은 대통령 일방적으로 그냥 임명한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냐? 더 큰 논란의 수렁에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은 어떻게든 임명해 보려면은 네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맥시멈인 거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사실 커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도 만약에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때는 탄핵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그것도 알수 봐야겠네요. 없어. 그것도 알 수 없고 또 그다음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이제 12월 31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여다 보겠다고 해요. 네. 그게 데드라인이 1월 1일입니다. 네. 1월 1일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그 데드라인 전날까지 열심히 들여다보겠다고 앞으로 열흘간 장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그 당연히 그 의문이 있고 네. 어떤 형태로든 이게 풀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김건희 특검법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독소 조항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랑 이제 그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네. 저 그 내용적인 거고 법 절차적으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절차적으로. 뭐냐? 어. 특검이란 것은 네네. 뭐 누차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검찰을 임명하는 게 특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낸 이 법안은 여당이 특검을 결정하는데 아예 봉쇄돼 있어요. 야당이 전부 다 야당 마음대로 추천하게끔. 할 수 있어요. 물론 네네. 이제 와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을 후보가 되고 네. 민주당이 오케이 하면 된다는 건데 민주당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니야. 성재준? no. 그러면 저 비토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낼 때까지 네네. 계속 비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얼굴만 딱 바꾼 그냥 야당 단독 특검법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 특검의 본질이 뭐냐? 여야 합의, 공정인데 그 본질을 완전히 위반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저는 그 권한대행이 그 위헌적인 요소를 빼와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조건부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그 독소 조항을 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고 네. 또 특검이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특검을 하게 되면 정치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네.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네. 딱 아주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그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이러한 그 여당발 네. 특검법안을 낸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 괜찮네. 이거 조금 야당에 다시 협의해서 네. 그 갖고 오면 독수 조항이 없고 위헌적 요소가 없으면 바로 내가 통과시켜 드리겠다.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지금 그래서 네.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어제 거부권 행사도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어제가 목요일이잖아요. 네. 원래는 그 이틀 전인 17일 화요일이 일반적인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날 그냥 하면 돼요. 네. 거부권 행사를. 그런데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토요일 이전에 돌아오는 정기적인 국무회의는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냥 하면 되는데 일부러 화요일 날 안 하고 이틀을 미뤄서 어저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했어요. 네. 무엇을 뜻하느냐? 이틀 동안 야당에 가서 설득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아. 법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아니면 이 법안을 바꿔서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설득과 배려의 기간을 이틀 더 준 거예요. 그러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굉장히 지금 오랜 경륜과 관록을 정말 제대로 발휘하면서 네. 슬기롭게 잘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주제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